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5일부터였죠.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또 특수학교가 문을 닫고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죠. 이에 따라서 사실상 내년 개학 때까지 등교를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인천광역시 교육청 이상훈 대변인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인천시 교육청 동향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이상훈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는 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그 학기 마지막을 온라인 수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학생 평가 등 교육 과정 운영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이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대변인님.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서 시민 여러분 모두 걱정이 크실 텐데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천시 방역당국 그리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지난 15일부터 사실상 인천 관내 모든 학교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예.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학기 말 지필 평가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시간대 밀집도를 3분의 1로 준수해서 운영하도록 모든 학교에 안내를 했고요. 사실상 지금 학년 말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 계획에 따른 이 기말고사와 같은 평가는 실시하되 평가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는 게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심의를 거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안내하도록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예. 지금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됐기 때문에 학년 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수능 이후에 그 진로 진학 지도와 같은 것들이 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그 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도 그 돌봄 또 기초학력 및 중도 입국 학생 등의 그 별도 보충 지도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또 대입을 위한 상담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봄이라든가 기초학력 지도 그리고 중도 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 지도 그리고 고입, 대입을 위한 상담 인원 등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해서 차질 없이 운영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전면 원격 수업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도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반드시 좀 도움을 받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기초학력이나 중도 입국 학생 지도는 원격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큽니다. 그래서 1대1 수업이라든가 또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예. 또 지금 수능이 끝나고 진로 진학 지도가 한창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고3 선생님들께서는 실시간 쌍방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과 활발하게 비대면 상담 그리고 소규모 대면 상담 필요할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교육청 진로 진학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마중물 진학 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온라인이나 전화로 진학 상담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예약하신 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꼭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지난 9월 24일부터 지급한 그 교육 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오는 그 연말이죠. 12월 31일로 종료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 교육 재난지원금을 올해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없어지고 소멸되는 건가요? 네, 소멸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지난 9월에 저희가 이제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줬는데 예. 올해 말까지로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천 이음몰 안에 있는 학교 급식 꾸러미물 그 사용도 31일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그 이후에 가정에서 받아보실 수 있게 되고요. 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 9월 말부터
우리 교육청은 인천시와 함께 학생 1인당 10만 원씩, 그게 전체 규모로 보면은 31만 명 학생에게 309억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질문을 받고 한번 살펴보니까 예. 12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그중 91%인 282억 원이 사용이 됐고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꼭 이달 안에 모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특별한 일 없는 한 다 사용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용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해야죠.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훈훈한 소식을 좀 이어가 볼게요. 이게 뭡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에서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 감사의 편지를 전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 뭐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네, 지난 9일 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한국, 러시아, 태국 학생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동아시아 학생 평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 대표로 블라디보스톡 학생들이 참가를 했고, 예. 이제 블라디보스톡 학생들이 참가를 하다 보니까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시의 그 유리주 라벨이라는 국제관광국장께서 예. 그 포럼 초청에 블라디보스톡 학생들을 초대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교육감실로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감사 편지 내용에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인천시 교육청 학생들과 블라디보스톡 시의 교류가 좀 더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메시지를 전해왔고요. 예. 이번 포럼이 사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세 나라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나마 만나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평화와 공존 그리고 동아시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변국들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천시 관내 특성화고 졸업자 18명이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청 지방공무원에 최종 합격됐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뭐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노력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지도가 또 이렇게 또 어우러졌다는 그런 점에서 또 새로운 희망을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도 이제 진학이라든가 진로 부분에서 고민이 참 많았을 텐데요. 네. 그 전반적으로 이 직업 교육이 이 현장 실습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나가서 좀 실습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을 그렇죠.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얻은 성과라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각 학교에서도 특성화고지만 예전과 다르게 뭐 공무원반이라든가 공기업반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또 맞춤식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면서 학생 개인별 학습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학생들이 열심히 해준 노력 그리고 선생님들이 헌신적인 지도가 어우러진 값진 성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합격자 외에도 또 지금 인천 특성화고 학생 16명이 국가직 지역인재 시험에도 합격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또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한 학생도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밖에도 뭐 군인 부사관이라든가 공기업, 금융권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좋은 소식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런 직업계고 학생들, 특성화고 학생들이 공직에 대한 꿈뿐이 아니라 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세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무원 선발 인원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지난 16일이었죠? 네, 이틀 전에 그 2020 인천 교육 정책 연구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 좀 걸맞는 컨퍼런스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어떠한 내용들로 채워졌었나요? 네, 인천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인천교육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교육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가 인천교육정책연구 컨퍼런스입니다. 예. 이날 컨퍼런스 일부에서는 뭐 동아시아 시민 진로교육 운영 방안이라든가 또 강화군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교원 에듀큐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2부에서는 또 인천교육포럼 6개 학술 분과의 활동 결과를 나누고 또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두레라고 하는데 이 두레에서 교육정책 연구 결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컨퍼런스 행사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저희가 촬영을 했고요. 예. 인천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6일부터 23일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든 결과물들은 연차 보고서에 잘 담아서 지금 교육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놨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 모두 누구나 파일을 좀 내려받아서 좀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이 교육 환경의 문제들을 잘 연구를 해서 교육의 미래를 사실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 대변인님을 제가 참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이제는 좀 정이 든 것 같은데 이게 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또 생기고 또 교육 시스템도 바뀌고 바뀔 때마다 또 이렇게 연결해서 청취자분들께 또 보고도 드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아무튼 좀 저 백신 나올 때까지 좀 계속 좀 수고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학교 방역과 학생들 예.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시 교육청 이상훈 대변인이었습니다.